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리맘다육입니다.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미인을 분갈이를 해주면서 다육식물 미인 키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이 아이는 복숭아 미인이라는 아이인데요. 홍미인과 비슷하기는 하나 홍미인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약간 길쭉하고 꼭지점도 선명하게 드러나 있고 그런데요. 이 아이는 유럽 미인에 가깝게 이렇게 닮았지만 유럽 미인은 또 꼭지점이 없습니다. 그게 다른 점이고요. 그리고 물듬이 또 다릅니다. 이렇게 복숭아 미인은 핑크핑크하게 예쁘게 물이 들지만 유럽 미인이나 홍미인이나 이런 아이들은 또 약간 회색빛을 띠면서 그렇게 물이 드는 게 유럽 미인이고 또 홍미인 종류죠. 홍미인하고 복숭아 미인이 비슷하긴 하나 두 개 나란히 놓고 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. 유럽 미인은 회색빛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약간 핑크색은 있지만 그리고 유럽 미인은 꼭지점이 없습니다. 여기 보시면 꼭지점이 없죠. 그러나 이 복숭아 미인은 여기 끝을 보시면 꼭지점이 이렇게 있습니다. 홍미인도 꼭지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복숭아 미인은 미인 종류들이 다 그렇습니다. 꽃을 너무 예쁘게 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. 입장과 입장 사이에서 꽃대가 나오지만 꽃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저는 꺾어주라고 하고 싶습니다. 아래쪽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수줍은 듯 아래쪽을 보면서 꽃이 핍니다. 이렇게 보면 꽃이 피었는지 안 피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. 이렇게 위쪽으로 들어서 보면 정말 예쁜 꽃을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. 겉부분에 감싸고 있는 입장이 이렇게 얇게 있고요. 그리고 안쪽에 꽃 모양이 이렇게 꽃 입장이 있고 안쪽으로 보면 꽃 수술이 노랗게 있는 부분이 이렇게 보입니다. 이렇게 예쁜 꽃을 피는 게 미인 종류들이죠. 그래서 미인 종류들을 키우다 보면 꽃대가 이렇게 올라올 때 꽃을 한번 가정에서는 보고 난 후에 꺾어주라고 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복숭아 미인을 분갈이를 하나 해주려고 합니다. 이 아이를 할 게 아니고 오늘은 이 아이를 하나 해서 심어주려고 합니다. 뿌리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농장에서 키웠지만 정말 예쁘게 잘 키웠더라고요. 그래서 이 아이를 또 우리 밴드에서 공구를 해 드리려고 멀리 부산에서 여기까지 가지고 온 아이입니다. 입장이 하나 떨어졌지만 잎꽂이가 정말 잘 되는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잎꽂이를 하면 됩니다. 두 개 떨어졌습니다. 미인은 건드리면 입장이 잘 떨어집니다. 그래서 분갈이를 하실 때는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줘야 됩니다. 오랫동안 이곳에서 그냥 그대로 키운 것 같습니다. 흙은 산마사를 주로 쓴 것 같고요. 이런 흙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조금 털어주고 솜털 뿌리도 조금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죠. 이렇게 정리를 할 때 농장에서 가지고 온 다육이들은 뿌리 쪽 부분에 흙 속에 혹시 깍지가 있지 않나 잘 살펴봐야 됩니다. 하얀 부분이 있다면 살펴보고요. 그리고 또 펄라이트를 많이 쓰는 농장에서는 펄라이트가 하얗잖아요. 그 펄라이트가 녹아서 깍지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. 흙 정리는 대충 이렇게 했고요. 뿌리는 건강하고 튼실하게 아주 잘 자랐습니다. 저는 이 화분을 선택을 해봤습니다. 이 화분에다가 한번 심어 보려고 하고요.
아래쪽에 휴가토를 깔아 주겠습니다. 그리고 분갈이 흙은 8대2로 해서 조금 거칠게 해서 심어줍니다. 흙을 좀 넉넉히 채워주고요. 이런 경우에 이제 분갈이 하기가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이게 30cm가 넘는 핀셋입니다. 이런 게 하나쯤 있으면 분갈이 하실 때 유용하게 잘 쓰입니다. 모양을 잘 잡아서 이렇게 한번 심어 보도록 할게요. 뿌리가 잘 덮일 수 있도록 정리를 하면서 해줘야 됩니다. 뿌리가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고요.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갈이 할 때도 입장이 건드리면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서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제거를 해주고요. 목대가 있어서 중마사로 해서 복토를 해주겠습니다. 제가 중마사로 쓰는 이유 늘 말씀을 드리죠. 분갈이를 하고 나서 목대가 흔들리거나 다육이가 흔들리면은 흙 속에 뿌리가 활착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쓰고요.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상면에서 저는 주로 물을 주기 때문에 물을 상면에서 줄 때 소림마사로 했더니 옆으로 다 흘러내리고 이래서 많이 불편해서 저는 이렇게 중마사로 거의 복토를 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잠시만요. 그리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. 이게 간엽식물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이 영양제를 많이 쓰실 겁니다. 이런 영양제 통을 버리지 마시고 다육이를 키우신다면 간음마사를 사이사이 넣을 때 이게 참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데요. 특히 합식을 하는 경우에 사이사이 흙도 넣기가 참 힘들잖아요. 그럴 때는 이 통을 가지고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지금 가깝게 잘랐는데요. 조금 더 길게 잘라서 조금 더 길이를 길게 해서 사용을 하면 아주 편리하게 잘 쓸 수가 있습니다. 이거 통 버리지 마시고 유용하게 한번 사용을 해 보세요. 이렇게 해서 복숭아민 분갈이를 다 마쳤습니다. 제가 중마사로 했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지 않고요. 이렇게 두었다가 요즘 이제 봄, 가을 성장기이기 때문에 요 아이는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물을 한번 흠뻑 줄 겁니다. 너무 많이 통통하다면 오랫동안 물을 안 줘도 괜찮고요. 이 미인 종류들은 아랫잎장이 쪼글거리기 시작을 할 때 그때 물을 흠뻑 주시면 됩니다. 노지에서도
화분에서도 마찬가지고 실내나 베란다에서도 마찬가지고 미인 종류들은 물을 너무 과하게 주면 또 입장을 우두두두 다 떨어뜨리기도 하고요. 또 무름병이 와서 생장점까지 까맣게 돼서 무름병으로 훅 가는 경우도 있고, 목대 부분이 또 무름병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. 물을 너무 가하게 주면 목대까지 물이 가득 차 있고 뽑아보면 색깔이 벌써 다릅니다. 뿌리 쪽 목대 부분까지도 투명한 색으로 보이게 되죠. 무름병이 쉽게 오는 경우가 물을 너무 가하게 주고, 물을 주고 난 후에 반드시 통풍을 시켜줘야 되는데 통풍을 시키지를 않아서 화분 속에 물이 많이 오랫동안 고여 있기 때문에 이 다육이들이 무름병이 오기도 합니다. 봄, 가을 성장기에는 물을 많이 좋아하지만 그래도 다육이는 물을 너무 과하게 주면 무름병이 쉽게 온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물을 안 줘서 죽지는 않지만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한 2개월에 한 번씩 영양제를 살짝 타서 주면은 또 훨씬 더 입장이 동글동글하고 예쁘게 잘 자라줍니다. 그리고 여름에 또 화상을 잘 입기 때문에 차광을 반드시 해서 키우는 게 좋고요. 7, 8월은 특히 많이 뜨겁기 때문에 화분도 열을 많이 받습니다. 화분이 열을 받다 보면 뿌리까지 뜨거워져서 뿌리가 또 고사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특히 7, 8월은 차광을 해서 다육이를 키우는 게 안전하게 키우는 방법입니다.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, 실제로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그게 왜 그래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. 그래서 한 번쯤은 다 화상을 입혀보고 경험을 해봐야 그때에서 이제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다육이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경험이 가장 중요하고 경험을 한 번씩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잘 키우게 되죠. 오늘 이렇게 복숭아민 분갈이를 해봤습니다. 이 화분에도 잘 어울리네요. 이렇게 심어봤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고 가세요. 감사합니다.